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대한민국 AI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 숨겨진 대장주,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KINX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KINX는 제가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말씀드린 기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 자, 내년까지 실적 2배 폭증합니다. 데이터 트래픽 폭발 숨겨진 최대 수혜주 데이터 센터 대장주 KINX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에 주가는 약 72,000원이었습니다. 약 2달 전에, 2달 전에 72,000원대에서 분석을 좀 해드린 바가 있었고, 현재 주가는 약 91,100원입니다. 약 2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30%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한 번 더 분석해드렸어요. 한 달 전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습니다. 초장기 성장주를 찾았습니다. 올해부터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AI 아무도 모르는 핵시기업 KINX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 주가는 79,000원대였습니다. 79,300원이었고 역시 현재 주가는 91,100원이죠. 2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분석해드렸어요. 올해 들어서 3번의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AI에 100조 투자, 이놈만 봐도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대장주 KINX 데이터 센터 수요 폭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때가 대략 한 일주일 전이에요. 8일 전쯤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당시 주가는 83,000원이었습니다. 83,200원이었고 현재 주가는 90,000원이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약 10%가량의 주가 상승률을 추가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기준으로 신고가를 좀 달성을 하고 있어요.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것이고, 전고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최근에 주가가 꽤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심권에서 지워야 되느냐 묻는다면은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나 KINX를 지켜보고 있고요. 기회가 생긴다면은, 그러니까 변곡점이 조금 더 확실해지거나 지지 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질 경우에는 저는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왜 KINX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왜 대한민국의 AI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 KINX가 핵심 기업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지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KINX는 굉장히 좀 간단해요. 일단 AI 인프라 수요의 폭증의 핵심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KINX는 이제 AI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 시장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들의 수요가 폭증할 때 KINX의 실적도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KINX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KINX의 데이터 센터는 100% 전부 다 수도권 내외에 있습니다. 수도권 내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데이터 센터라는 그 가치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이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회선 사용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통신에 대한 데이터 트래픽 양이 줄어들 것이다, 감소할 것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게임 이런 것들 넘어서서 이제는 스트리밍 같은 경우, 그리고 AI, LLM,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AI가 훨씬 더 고도화될 것이고요. 자율주행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에요. 드론도 마찬가지고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현실, 융합현실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 트래픽 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AI 데이터 센터, AI 서버에 대한 수요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회선 사용량도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데이터에 대한 임대 사용료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 사용료와 그리고 회선 사용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장기적인 성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KINX 데이터 센터의 운영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곳에서의 임대 사업자와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 임대 사업자는 이런 가스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받지 않죠. 그런데 KINX는 이쪽에 대한 회사 사용료까지 이제 받게 되면서 상당히 좀 견고한 그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수도권 내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을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수도권 내에서는 데이터 센터가 운영하기 혹은 다시 새로 짓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보시면 돼요. 수도권 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장기간 해자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저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천에 데이터 센터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전부 다 완공이 되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율은 뭐 이미 30% 이상 달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올해 내에 400억 이상의 매출에 투자할 수 있게 하려면 80% 이상의 그런 공간이 차지가 돼야 되는데,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30% 이상이 찼기 때문에 80%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공간 매출만 약 400억 정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회전 사용료까지 더해지면은 한 400억 이상, 400억 정도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매출액만 기준으로 8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매출 증가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과천 데이터센터는 임차가 아니에요. KNX가 소유하고 그리고 직접 보유함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료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익성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매출액이 800억 정도가 증가한다면 실적은 그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고 호황기 때 기준으로 매출액이 12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260억 정도 나온 것인데, 저는 여기서 매출이 2000억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400억 이상은 저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이 가기 전에 이 정도의 실적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반해서 현재 시가총액은 약 4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천 데이터센터가 가시적으로 낼 수 있는 그 실적만 감안하더라도 PR이 11 정도까지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글로벌 이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PR을 보자면 최소 50에서 한 90 정도를 받고 있어요. 50에서 9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장성이 매우 뛰어나고 매우 안정적인 장기 성장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KNX는 내수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이렇게 처참할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우 장기적으로, 초장기적으로 성장을 기록할 수 있고, 특히 AI 시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과천 데이터센터가 최첨단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이제 AI 데이터센터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올해 말까지 80% 가동을 한다면은 400억 이상의 매출이 찍힐 것이고, 회선 사용료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입장에서도 회선 사용료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공간 사용료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400억 정도의 매출이 추가될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지만, 회선 사용량은 그때 그 기업이 얼마나 사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할 그런 IR 자료를 내놓지 않고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거의 5대5, 6대4 정도였기 때문에 400억 이상의 그런 매출이 추가될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800억 정도의 매출액은 충분히 추가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KNX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초장기적인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 과천 데이터센터에 이제 속해 있는 서버 렉수가 과거보다도 오히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KNX 같은 경우는 뭐 도곡, 가산, 분당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이제 뭐 판교라던가 상암 이런 쪽에 데이터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존에 운영했던 것보다 과천 데이터센터 하나의 운영량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가동률이 100% 가까이 다 차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매출 플러스 100% 가까이 올라온다는 것이고, 보시면 1200억 정도, 그리고 과천 데이터 서버 렉이 더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제 과천 데이터센터가 운영되지 않을 때였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1200억 정도 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800억 정도의 매출 추가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200억 정도의 매출이 추가될 것인데, 참고로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임대 사용료 혹은 회선 사용료가 가면 갈수록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인기가 많은 임대지역, 인기가 많은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재계약을 할 때마다 임대료가 더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량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특히나 수도권 내에 있는 데이터센터의 그런 희소성이 가면 갈수록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매년 1년에서 3년마다 이제 공간 사용료에 대한 임대료를 재계약을 하면서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성과 영업이익 성장성이 꾸준하게 발생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여기서 1200억 정도 충분히 더 가능할 것이고, 영업이익도 최소 100%에서 150% 가까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의 컨센서스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따라서 과천 데이터센터에 대한 가동률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여전히 KX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익 구조가 매우 안정적이고 매우 쉬워요. 그냥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공간 사용료 그리고 회선 사용량만큼 받을 수 있는 요금을 이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임대료를 올려받는다는 점, 회선 사용량이 가면 갈수록 올라오면서 회선 사용료 또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도 매년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을 해왔고요. 영업이익은 20%씩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역성장을 한 해인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과천 데이터센터가 워낙에 대규모로 공장이 지어졌고 그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많이 올라왔고 임대료라던가 혹은 임대료가 아니죠.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서 작년에는 역성장이 있었던 것인데 매출액은 뭐 똑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더 성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감가상각비 대비해서 과천 데이터센터 내에서 축출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더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은 다시금 성장 가도를 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저는 올해 컨센서스 187억을 당연히 넘을 수밖에 없다. 저는 250억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 중 하나가 KINX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비용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비는 실질적으로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이죠.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비용인데 이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꺾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감가상각비 대비해서 실적이 더 올라올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퀀텀점 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이번 정권에서 데이터 센터 혹은 AI에 대한 구조를 빠르게 늘리겠다. 그만큼 수요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수도권 내에서는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 내에서 운영될수록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까지야 데이터 트래픽이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유튜버가 좀 끊겨도 괜찮고 넷플릭스가 조금 끊겨도 괜찮은데 이제는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UAM도 해야 되고 휴머노id 로봇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와 트래픽이 조금만 끊겨도 단 몇 초만 끊겨도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 센터를 수도권 내에서 두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도권 내에 물류센터가 굉장히 많죠. 지방보다는 수도권 내에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내에 물류센터를 둬야지만 더 빠르게 고객의 집까지 배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허브에 대한 역할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 트래픽 양을 뿌려주는 데 있어서 수도권 내에 인구가 많은 만큼 수도권 내에서의 데이터 센터도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점인데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고 특히 이제 착공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일단 민원 문제라던가 혹은 전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건설비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참고로 이 과천 데이터센터 하더라도 약간 5천억 이상, 6천억에 가까운 그런 시장 가치가 있을 거라고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재 KNX의 시가총액이 4,200억대인데 과천 데이터센터의 가치만 하더라도 6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수도권 내에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에서 이제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게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 왜냐하면 전략 문제, 민원 문제, 그리고 착공비가 너무 올라서 토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특히나 이제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화제가 나면서 이 당시에 이제 카카오 통신망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 혹은 이제 KT의 통신망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매우 큰 피해를 입었었죠. 이에 따라서 그 이후에 규제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데이터 센터를 예를 들어서 서버 렉수를 100개만 놓아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150개 이상 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브에 대한 서버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100개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50개로 구축할 수 있는 만큼의 서버 렉을 보유를 하라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량이 더욱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과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1층과 2층, 3층 거의 대부분의 이제 계약이 완료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것을 봤을 때 빠르면 올해부터 실제 퀀텀 점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특히 과천 데이터 센터를 소유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가산 쪽에다가 올해 말해서 내년 초쯤에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건설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투자 운용사라던가 혹은 PE와 함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체 임대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당장의 실적에 대한 성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혹은 초장기적으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꽤나 뛰어나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이런 KNX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데이터 트래픽의 양은 연간 20% 이상의 성장성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내년 정도면은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 AI 시대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 가장 최대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프리즌 사단 11개 멤버 모집 중이죠. 도사식 교육을 통해서 제 모든 것들을 교육해드리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선착순 한 분만 더 받고, 선착순 한 명만 더 받고 마감하겠습니다. 거의 다 인원이 찼기 때문에 딱 한 분만 더 받고 마감할게요.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